두 가지로 본다는 얘기죠. 이게 을목일간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즉 재용식신으로 흔히 말하는 내격이나 정격으로 볼 수도 있고 별격이나 이렇게 외격으로도 볼 수가 있는 우리 격용을 보든 전체 구조를 보든지 간에 팔자의 어떤 구조가 단일하게 딱 뚜렷하게 드러나는 구조가 있고 복합 구조인 경우들이 있어요. 있어서 그럴 때는 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뭐 괜히 무슨 점쟁이 노릇하고 도사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상담이라는 거는 그렇죠? 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투웨이, 예? 뭔가 서로 주고받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옛날 방식의 어떤 뭐 상담 부분 방식하고는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력이나 무슨 위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 애달바는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이다라고 하면 정확한 판별이나 판단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일 때는 좀 물어보는 게 좋다. 우리 의사들도 보면 그러니까 결국 명리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의사 아닌가? 물론 의사도 정신과 의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어떤 뭐 원인을 발견하고 뭐 약물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운기의 흐름을 읽으니까 그렇죠. 이런 좀 유사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치 않은 거는 물어보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특히 이 구조를 지금 살피기 전에 이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여명인 경우 우리가 흔히 여기는 지금 이제 비거분이 없는데 이렇게 비거분만 이렇게 있었는데 여명의 구조가 일간은 당연히 우리 흔히 말하는 나잖아요. 누구나 다 비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간이 주변의 형태나 상황이 식상으로부터 재성으로부터 관성까지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흔히 한 30대 중후반 아니면 40대에서 50대쯤에 지지무비겁 사주들이 아니면 신양명 사주들이 지지에 비거분이 오면 독리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리분이다. 이게 포괄적으로 독리분인데 별거래든지 뭔가 자기 자신이 뭔가를 추진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모든 경우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경우.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상이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일간이 내뿜는 에너지잖아요. 생하는 에너지인데 그 이름 자체도 특히 상관 같은 경우는 관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이 식상의 본질이 관을 향하는 거예요. 관을 향하는데 이 관을 향하면 관을 극하겠잖아요. 그렇죠? 관을 극하는데 이 관을 극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식상으로 페인해서 인성으로 페인해서 막아주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상관이
관을 극하려는 것을 상관생재를 하면 재를 하고 재생관으로 이렇게 흐른단 말이죠. 이렇게 돼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왕왕 많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에너지가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재생관, 한번 이렇게 상관, 경관, 식신재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식신생재, 재생관을 이렇게 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운에 따라서 대운이라는 거는 10년씩 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비견운이 예를 들어 토일간 아닌 다음에는 20년씩 들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에 비거분이 들어오면 뭘 극하냐면 재성을 극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성을 극하면 이 식상의 에너지를 순화시켜서 관성으로 생했던 교량이 다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 뭐가 됩니까? 상관하고 관하고 바로 맞닥뜨리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 때가 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당연히 식재관, 상관재관으로 가면 신양명이 되기가 100%인 거예요. 거의 8, 90%인 거예요. 왜냐하면 식상도 설하고 관성도 나를 극하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 일간이 뿌리가 되거나 일간에 힘이 되는 에너지가 오는데 힘이 되면서 일간한테는 힘이 되면서 뭐를 극한다? 재성을 극하지. 중간에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나는 재생관 안 하겠다는 거지. 그게 결국은 식상이 강해지니까 원국에 있는 글자가 사라지진 않으니까 그렇죠. 뭔가 내가 독립해서 사회활동한다든지 경제활동한다든지 이러한 의욕이나 욕구로 나타나고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형태가 다양한 형태, 이별이나 분거나 별거나 같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많이 연구를 해봤어. 아니 그리고 저만의 최신 이론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쪽에서도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따져보면 모든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약한 일간이 비거분이 오면 다 독립하고 그러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식상, 그쵸? 재성, 관성 이런 구조일 때 이런 구조일 때 그런 경향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를 착안을 하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매년에 대운도 그렇고 세운도 그렇고 지금 임묘진 지나고 내년부터는 뭘로 갑니까? 사오미로 가는 거예요. 병정화일관한테는 사오미가 비거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 재성으로 상관으로 재성으로 관성까지 연결되는 구조들은 내년에는 병정화일관들의 여명들이 그럴 상황이 에너지가 구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단 가정이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럴까가 아니라 막연한 게 아니라 원리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식상 에너지가 재성으로 관성으로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결국 관성까지 에너지가 연결되니까 관성의 극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중간에 연결고리를 생하는 재성을 차단을 시키고 내 힘이 강해지니까 관성의 통제나 관성의 제약에 내가 반기를 들겠다라는 거지.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런 게. 그동안 순종적이고, 요즘 시대 순종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냥 맞춰주고, 응대해주고, 이러던 것들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자꾸 뭐가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충돌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럴 수가 있다. 자, 이 구조는 꼭 그런 구조로 살필 구조는 아닌데, 이런 유사한 구조 중에 그런 형태들이 있다라고 하면 참조를 하시라고 해서 형태를 유형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 경우는 80년생 45세고 축월의 을목일간이죠, 그렇죠? 인묘가 공망이고 무인성사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인성, 뭐 무자, 다자 이런 것들을 크게 고려를 안 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이 명리가 심리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또 다른 대안으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 성향을 파악하는 것 중에서 무자심리, 다자심리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다. 성향도 나타나고 자기 자신의 어때요? 없는 에너지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공망은 또 무비겁이니까 그렇죠. 무비겁이 가질 수 있는 의지력의 조금 부족함, 끈기력의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지지력, 지탱해낸 힘, 주관, 주체력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죠. 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추월의 을목이니까 흔히 말하는 겨울에 뭐 화초의 영상이고 이렇게 겨울 동토에 피어난 이렇게 난초, 화초, 뭐 인동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본래는 을목은 이렇게 화려하거나 양기가 성한 시기, 목화의 시기, 봄, 여름에 자기의 자태를 뽐내게끔 돼 있어요. 존재를 드러내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가을, 겨울은 본래 을목이 자기 존재를 뚜렷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축월에 뚜렷하게 내 존재성을 부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역설적으로도 봄, 여름의 화초보다는 어때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봄, 여름의 화초는 흔히 보는 화단에, 뭐 이런 꽃집에 이런 초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꽃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자라기 힘든 가을이나 겨울에 그런 모습을 이뤘다라고 하면 훨씬 값어치가 있죠. 그런데 그렇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특히 축월의 을목, 을축으로 내도 참 쉽지가 않은데 이건 계절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라고 하는 동토에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런 힘든 환경이나 배경이나 여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간하고 이제 월지를 보는 거고, 이 월지에서 그렇죠. 월지에서 축중에 있는 이렇게 계수하고 신금 중에서도 이렇게 기토가 그렇죠. 올라갔으니까 이 축토는 그대로 본기가 올라갔으니까 제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격이 되고 이런 제격의 비겁을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비겁이 목극토를 하니까 쟁제를 하는 형국이니까 비겁을 보는 판격이거든요. 판격인데 이거를 성격시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식상을 보거나 아니면 천간에 경신금을 보거나 이래야 제가 월지의 제격의 의미가 유지 보존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정화를 봤기 때문에 제격의 제용 식생의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용 식생의 구조.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는 정격의 의미인 거고 정격의. 그러면 정격이라고 하려고 하면 그럼 나머지 상황을 보면 이 을목이 축월의 을목의 정화이고 축중에 기토 올라가고 기미로 놓여져 있고 나는 일간은 을사에 상관성을 깔고 있고 시지는 유금 7살이 있습니다.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축중의 개수 다 끌어모으면 그리고 미중에 을목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어서 이 많은 식재관을 일간이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 뭐예요? 을목 제용 식신격으로 성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운을 대입을 해서 희기를
간음 구분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 식재로 가니까, 그렇죠? 식재로 가니까 이 식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성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비거분이라든지 이런 운들을 긍정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아니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보려고 하면 이게 지금 충이 돼 있다라는 거죠. 충이. 자, 이 구조는 일간하고 월지를 빼고 나서 충이 돼 있고 사유축에 합에 삼합에 국을 이루고 있어요. 삼합국에 뭘 이루고 있어요? 금이죠, 그렇죠? 금이니까 관살국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충도하고 합도하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럼 만약에 일단 이렇게 충을 하면 이거는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충이 예를 들어서 추걸에 동토고 얼어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어 있는 땅이 이렇게 개간이 되고 온기가 스며들고 해동이 되려면 어쨌든 이거는 그 따뜻한 토, 그 중에서도 미토죠. 4~5미터니까. 이렇게 충에 의해서 이건 개간하고 갈아엎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럼 충을 하게 되면, 지지에 있는 축중의 개수라든지, 축중의 개수, 미중의 을목은 축중의 신금, 그리고 그 축중의 개수는 토국수, 금국목 해가지고 어때요? 서로 간에 진양간에 있는 에너지들이 어떻다? 닫힌다라는 거지. 그죠? 닫혀서 이 일간하고 가장 먼 자리가 월지예요. 뭔가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 산 넘고, 물 건너고, 뭐 이래서 뿌리를 내리는 형국이거든. 그러니까, 이 미중의 을목에 이 일간 을목이 뿌리를 내리기는 참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에 을목이 있는데 이미 이 을목은 이미 고사목이에요. 을위에 절지에 있고, 그렇죠? 절지에 있고 또 사유축에 뭐 있습니까? 금국의 고지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을목이나 축중의 개수나 미중의 을목이나 기대하기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정격으로 이걸 잡아나가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일간이 생과 뭔가 이렇게 비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를 버리고 나머지 주도적인 중심적인 에너지에 내가 따라간다라는 거지. 그거를 기명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명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간을 버린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힘의 세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식상이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죠. 식신하고 상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목생화에서 화생 토로 가죠. 그렇죠? 토의 형상으로 가고 있고 이게 두 가지로 힘의 세기가 잡히죠. 이렇게 토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 사유축에 뭐가 있어요? 금국이 있죠. 금국. 자, 그런데 이 뭔가 천간에 드러나 있는 에너지는 미중에서도 기토로 올라가 있고 축중에서도 올라가 있으니까 재성을 내가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거든. 천간에 드러났다라는 거는. 근데 두 가지 이유로 뭐냐면 이를테면 이게 사유축에 합국도 있고 충도 있다라는 거는 합도하려고 하고 이 합을 깨려고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유가 놓여져 있는 자리가 같은 삼합이라고 하더라도 유가 놓여져 있는 자리가 예를 들어서 월지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관국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월은 격이 나오는 자리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어때요? 이 두 가지의 재성의 세력이나 관성의 세력 중에서도 관으로 결국은 재성도 관으로 가니까
이렇게 종하는 세력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조는 충을 만나고 있고 이게 월지가 축토이기 때문에 축토이고 축 중에 기토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재성으로 축 중에 있는 기신계가 있는데 내가 축 중에 기토를 뭘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표방해서 표출해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토로 재성으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때요? 재성의 세력으로 에너지가 맺히는 거지. 그러면 요 내 깔고 있는 요 지금 관살은 이건 또 뭐냐? 이 에너지가 또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나는 살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식상생재의 명이고 이런 흐름인데 자꾸 재생살의 흐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렇게 재용식신으로 보거나 김영종재로 할 거냐 종살로 할 거냐인데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현실의 상황이나 흘러온 지금 45세니까 운이 있잖아요. 그죠? 운의 성향이나 동태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의 희기나 유불리가 이미 지금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정돼 있다라는 얘기죠. 확정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를 그냥 종재로 봤어요. 종재로 봤어요. 그럼 종재로 보면 결국 일간의 힘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비겁이라든지 그렇죠? 재를 극하니까 그리고 식신을 이렇게 극하거나 일간을 생하려고 하는 인성은 기신이 되는 거지. 기신 되고 그 다음에 관성의 동태인데 이 관성이 월지 시지의 자리매김을 하면서 원래 일지는 이거는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화 에너지란 말이야. 독립적으로는 별개로는 그냥 내가 뿜어내는 식상 에너지인데 원래 또 식상이 화극금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의 흐름으로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뭘로 간다? 관살로 간다라는 거예요. 관살로. 그렇죠? 그러니까 관살이라는 거는 내 일간이 어디에 올라와 있다? 칼바위 위에 올라와 있는 형국인 거지. 그러니까 일간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즉 요 관살에 대한 부분도 이게 기신이다. 기신. 우리가 희기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게 종관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종살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여명이니까 내가 무슨 하는 직업이나 그리고 배우자의 성향이나 동태나 이런 부분들이 딜하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같은 종재격이라고 하더라도 성향이 다른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자월에 원래는 여기도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내격으로 볼 수도 있고 자월에 금수 식신격이잖아요. 그렇죠? 식신격에 이 화를 봐야 되죠. 금수 원래 그 식상 요 견관인데 화를 봐야 되는데 경인의 무인을 봐서 경금 입장으로 보면 지지에는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하나도 없고 연간하고 시간에 있는 인성은 그러니까 재성은 편재니까 재다면서 그렇죠? 재다면서 어떻게 보면 상관생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전체 에너지가 일간에 쏠림 현상이 많으니까 무토를 쓰거나 그러니까 상관의 폐인이 되는 거지. 상관의 희견관을 해야 되는데 상관에 그냥 폐인을 이루는 거예요. 인중의 병화 있으니까. 그런데 이 무토가
이렇게 장생이지만